가족 간의 떼인 돈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알아야 될 점. 나중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도장 찍어놓고 뭐 이거 도장 내 거 아니네, 네가 막 도장 파서 찍었네, 도장 가져다 찍었네, 아니면은 막 별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찍었네, 그게 있기 때문에 돈 문제로 싸우는 게 사실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 형하고 별로 안 친해, 내지는 삼촌인데 그냥 그다지 친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다 돈 문제죠. 그냥 무조건 돈 문제지.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이게 옥수수 쪼개주는데 쟤가 더 큰 거 줬다고 지금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옥수수 쪼개준 그 마음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어져서 쟤는 아파트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업 어려울 때 형은 이거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달라고 했더니 나는 안 빌려준다, 이런 거.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사업을 뭐 한다, 5천만 원이 부족하다, 너도 약간 투자해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주로는 투자. 투자해라. 부동산 투자 많이 일어나고 요즘 코인도. 아니 모든 종류의 것이 사실은 다 돈이야.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로 와요. 그래서 형하고 나하고 이거 공유물로 돼 있는데 공유물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돈 문제죠. 공유물 분할이. 그쵸. 왜냐면 나누는데 이런 거 건물이 있는데 한쪽은 맹지고 한쪽은 여기 이렇게 길에 대로변 맞닿아 있는 건물 같은 거면은 그렇잖아요. 현물로 땅을 나누면 그렇게 되고, 여기는 건축 가능한 땅,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건축 불가능한 땅 이러는데, 공유물 분할 문제도 그렇고, 돈을 뭐 1억씩 모아가지고 4억 모아가지고 수용보상금 나온다는 토지를 샀는데 또 보상금은 한 명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횡령 이슈가 생기고 명의신탁 문제가 생기고. 근데 많죠. 엄청 많죠. 매년 매달 달라고 일단은 말은 해서 청구를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랑 소장을 보내서 일단은 소장을 보내야지 신효가 중단되니까. 청구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최고, 그러니까 돈 갚아 이렇게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소장을 보내가지고 소송 형태를 만들어야지 중단되니까. 아무 증거도 없어. 돈만 갔어. 이자도 안 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을 살핀다든지, 내가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줄게라든지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네가 언제 나를 그거를 줬다 그래 이러는지, 이런 걸 좀 봐서 증거를 좀 수집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수집이 됐다 싶으면 이제 소송이죠. 난 그런 때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내 자식하고 내 마누라 생각 안 해? 형하고 지금 동생하고 싸니 그것만 중요해? 형편이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분쟁을 해야 되면 할 수밖에는 없죠. 근데 그 기본이 똑같아요. 여기 질문 같은 거에 대체로 보면 금전거래에서 문서를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빌린 게 아니라 난 그냥 준 거잖아. 아니면 네가 나 줬잖아 그때. 실은 또 이래. 준 것도 아니어도 투자를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영원돼 버렸어. 그러니까 영원돼 버렸는데 내 5천만 원은? 근데 그때 가서는 그러면 내가 언제 투자해서 빌려준 게 됐지, 빌려줬지 5천만 원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를 빌려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지, 이렇게 돼서 싸움이 생기는 거는, 가족이나 지금 이 질문은 공이 똑같아요.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나 뭐 동창생 똑같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서 태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변제기를 유예해 줬다거나 나는 안 받기로 했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나는 너를 빌려준 거다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너한테 빌려준 거. 그러면 남이나 가족이나 그거는 크게 다른 그 게 문제는 없네요. 사실 똑같죠. 그래서 많아. 근데 하여튼 이거는 가족 간의 떼인 돈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알아야 될 점. 일단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사용증을 간단한 형태로 써가지고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뭐 1억 빌려줬다 그러면 여기다 사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근데 공증이 이제 정식적인 공증은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 경매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는 게 공증. 사서증서 인증은 이 문서가 둘 간에 차용증이라고 써 있고 둘 간에 차용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는 사서증서 인증. 나중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도장 찍어놓고 뭐 이거 도장 내 거 아니네, 네가 막 도장 파서 찍었네, 도장 가져다 찍었네, 아니면은 막 별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찍었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차용증을 받으면서 쓰는 것은 기본이고 사서증서 인증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별도의 문서가 없었을 때는 뭐 문자라도 보내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내용증명이잖아요. 이건 빌린 게 맞다라는 걸 확인받는 것. 그리고 이자 약정은 연 5% 정도 범위 내라면 상식이고, 또 가족 간에 증여가 되면 또 세금이 나올 수가 있잖아. 이게 만약에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되면은 세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실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은 지금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처음 해봐요. 이게 10년간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되고 성인 자녀 5천까지 되고 그 밖에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죠. 근데 그 이상
이상 범위로 만약에 5천을 형한테 줬는데 형이 이거는 증여받은 거다라고 할 경우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증여세 신고할 수도 있잖아. 너 증여세 내야 되네. 압박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빌려주고 이런 사서증서 인증 받고 내용 증명하고 뭐 차용증서 쓰자고 얘기하는 것도 쉬운 입장이 아니잖아. 왜냐면 빌려간 사람은 그 형제지간은 급해서 빌려가는 건데 나한테 지금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냐? 아니면 또 새언니 문제. 이렇게 줬는데 나는 이렇게 줬는데 새언니는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오빠한테 빌렸는데 새언니는 그런 것까지 받아오래? 이렇게 되고 이런 것까지 써서 달래? 새언니가 그랬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를 나쁜 사람이 되지. 하자 그러면. 근데 그거를 증여세나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써놓자라고 얘기해보는 게 어떤지. 사실 실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연 4.6% 범위가 그 증여세를 안 무는 범위거든요. 뭐냐면 둘이 간에 그러면 뭐 2억을 꿔줬다? 그러면 2억에서 상식적으로 너희들은 빌린 게 아니라 증여한 거면서도 2억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거를 꿔줬다고 둘이서 거짓말을 치네 라고 국세청에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국세청에서 봐주는 범위가 법에 정한 게 4.6% 범위 이상을 이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매월. 그러면 너는 증여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 간에는 꿔준 거 맞다. 형제지간이나 뭐 부모지간이라도 꿔준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4.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4.6%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법이다. 그리고 근데 4.6%인데 근데 또 이것도 있어. 4.6%인데 만약에 한 뭐 2%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싸게 하는 걸로 2%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로 정했을 때 연 1,000만 원, 4.6%하고 2%로 정한 거에 따른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범위 내면은 국세청에서 그것까진 과세 안 해. 그래서 둘이 싸게 좀 해줬네 이렇게 그냥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싸게 정해놓더라도 그 범위를 계산해서 그러면 범위를 따져서 4.6%와 1,000만 원의 갭차 뭐 한 3% 이렇게 정한다든지. 네네. 어렵겠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꺼주지 않으면 참 좋지. 그러니까 꺼달라고 안 해야 하는 게 좋지. 뭐 어떡해요. 꺼달라면 이게 참 거절하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친한 사이들끼리 그죠? 꿔줄 돈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꽂을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네. 꽂을 돈이 없네요. 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사실 똑같아. 완전히 진짜 너무 최악이어서 연을 끊을 정도가 되잖아요. 아, 왜 못해? 고소해요. 그러면 친족상도례니까 어차피 고소해도 소용없다 이러잖아요. 아니, 친족상도례여도 이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형면제, 뭐 직계율 쪽,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뭐 이렇게 하면 형면제 되는데 그래도 고소장 자체는 받아줄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수단이잖아. 고소장이 들어가면은 너 이게 고소까지니라고 하지만 고소까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제발 주기 바래. 혜원이가 힘들게 해. 진짜 세연이가 문제구만 이게. 우리 이혼하게 생겼어.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해야겠니? 근데 이혼도 하겠다. 하죠. 왜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여동생한테 뭐 어쩌고 막 빨리 당장 받아와 이혼이야 뭐 이거 할 수 있겠네. 싫어하죠. 어쨌든 모두들 가족 간의 떼인 돈 문제로 싸우시지 않고 싸울 일이 있으면은 그냥 저를 찾아와서 조금 상담을 해보세요. 싸우지 말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다 풀 방법이 있어요. 네, 진짜 풀 방법이 있으니까